18쪽인데 여기서 글을 읽을 때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교과서의 이야기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범 학생들의 이야기고 자,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자, 1번 다음 글에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글이 있겠지. 그리고 1, 2, 3, 4, 4개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 소설책의 내용이나 그냥 기사문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는 거잖아. 이 시리즈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문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지문. 그리고 얘를 놓고서 이제 선택지 그래요. 이쪽 바닥에서는 얘네들을 전문 용어로 문제, 지문, 선택지 그래요. 뭐 문두라고 하기도 해요. 문제의 그 시작이다 그래서 문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세요. 이쪽 바닥의 전문 용어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그치? 소설을 읽는 게 아니고 아니면 자그마한 기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은 아 나는 비문학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먼저 필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나는 비문학 문제를 풀기 위한 글 읽기를 하고 있다라는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시험장에서 긴장을 바짝 하고 항상 비문학을 만약에 내가 세 지문이든 네 지문이든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은 뭐라 할까? 지문 한 중간쯤 읽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제 유형. 문제 유형. 어떤 문제의 유형으로 이 글을 읽어야 할지. 그 내용도 교재에는 다 있어요. 뒷부분에서 설명하자고요. 어떤 문제의 유형대로 나는 읽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만약에 주제 찾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읽을 거야. 만약에 이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를 물어보면은 1번은 어디 있고 2번은 어디 있고 3번은 어디 있고 그런 문제가 아까 4번이었죠. 4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기억이라고 하는 밑줄 친 부분은 기억을 갖다가 어디다가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인지 문제에 맞게 읽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에 맞게 읽어야 돼요. 문제 유형에 맞게. 이거 이제 전문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문제 유형에 맞게. 그러면서 이제 중은 읽기 하는 것이죠. 읽기. 뭐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맞는 읽기에 우리만의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것인지.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어야 되는데 알아둡시다.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비문학은 빨리빨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읽는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읽어봤자 정확하게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풀어요.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읽어야 돼.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글은 모두 읽어야 돼요. 모두. 일부분만 읽고 문제를 푸는 건 없어요. 모두 읽어야 돼요. 문제에 맞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 읽어야 되겠고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면은 어휘 선택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이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답도 골랐어요. 아직 오답풀이는 몰라도 후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반드시 후 과정에서는 오답풀이. 우린 지금 비문학 하고 있는 거죠. 독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답풀이. 가장 중요하죠. 오답풀이. 오답풀이를 하지 않을 비문학은 이 세상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답풀이 해야 돼요. 오답풀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지만은 오답풀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마디로 알려줄게요. 일단은 먼저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를 생각해 보기.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 중요하죠, 이거? 정답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오답은 어디에 있는지 근거 찾기. 요렇게 정도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시험 비문학의 읽기 전, 중, 후 활동이라고 난 생각해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 먼저 한번 하고 계속 다른 얘기 하자고.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이제 국가직 시험 대비 마지막 파이널 할 때
뭐 내가 시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해가지고 시험 한 달 남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을 다들 사요. 심지어는 뭐 A 강사, B 학원 이런 데 봉투 모의고 일명 복모라고 하죠. 그런 거 사다가 막 마구잡이로 풀어대는데 제발 얘기하지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오답풀이의 과정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없이 그냥 막 정답만 찍고 해설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맞는 현실적인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한번 하면서 해보자고요. 빈칸. 예를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자, 우리 얘를 지금 시험에서 또는 프린트로 뭐가 됐든 저게 됐든 만났어. 그치? 만났어. 자, 갑시다. 이런 걸 말로 풀어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일단은 먼저 하면은, 준비하는 거, 준비. 나는 지금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다들 그런 생각 하겠지만, 난 지금 여기에 그냥 긴장 풀러 온 게 아니고, 긴장을 바짝 한 상태에서 나는 문제를 풀기까지의 드럼 독해를 할 거다라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준비 과정을. 자꾸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학교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워낙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못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공부를 워낙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워낙 잘하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을까를 만나보고 싶긴 한데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 내가. 그냥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여러분들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시험 볼 때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시험 볼 때 그 친구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할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는 프랜차이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갖다가. 대표적인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중에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새끼들은 공부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미천도 없고 바닥도 없어. 그러니 보면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데 이제 좀 있어서 선생님 들어오시고 이제 시험 보기 시작해야 되잖아. 그냥 막 날짜지고 악짜지 걸나지.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으니까 어차피 이 시험 망칠 거 뻔하게 아는 거니까 걔네들은 망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망치는 것 때문에 망신당할 일도 없는 거야. 어차피 그래 왔으니까. 그냥 막 여기 가가지고 야 너 공부했냐? 너 이 새끼 공부했네?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으려고? 그럼 막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들어오신다. 앉아. 그럼 이제 슉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 준비하고 시험 봅시다. 이렇게 봐요. 긴장 상태가 긴장을 해야 돼요. 비문학 문제를 풀 때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론 얘도 마찬가지인 것이지만은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밑줄 친 부분에 맞춤법이 알맞은 것은 이런 식의 암기형의 문제 있죠. 암기형의 문제는 그렇게 큰 긴장이 없어도 아는 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요. 비문학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 단순하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은 비문학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지금 비문학 문제에 들어가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 긴장을 빡 해야 됩니다. 긴장을. 당연한 건데 그냥 막 신났죠.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제 오늘 집에 갈 때 과제를 던지고 다음 주에도 오면은 과제를 던져주고 할 거예요. 뭐 나중에 해야 될 얘기지만 미리 한마디 먼저 해주면은 비문학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비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아까 친구 물어봤잖아. 그치? 그런 것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은 비문학은 알아두면 좋아요. 적은 양을 꾸준히 매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문학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나 이제부터 3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비문학 집중 구간이야. 그 한 달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한 달 동안 그것만 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게 되면은 다른 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비문학은 적은 양을 꾸준히 자주. 하지만은 월화수목금토 비문학 매일 하면은 안 되지. 그럼 다른 거 안 하냐? 영어는 안 하고 한국사는 안 하냐? 그러니 비문학은 적은 양을 꾸준히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월수금이든 화목토든 월화목금이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왕이면은 공무원 시험이 오전에 보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같은 과목을 한 번에 나눠주지만 비문학은 뭐야?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보통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서 나는 8시부터 아침에 맨날 와가지고 시작할 거야. 그럼 8시에 시작하지는 않고 이제 좀 오면은 세팅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놓고 하잖아요. 그 내가 나의 스타팅 시간은 보통 9시다 그러면은 그 첫 시간대에 비문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건 계속 얘기해 줄게요. 그럴 때 긴장 빡 하고 해야 돼요. 커피 다 타놓고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비문학이나 끄대서 해볼까? 안 돼요. 항상 아침에 이 시간에는 비문학을 해야 되는 거야. 저녁에 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만큼의 공부를 항상 하겠다는 준비와 약속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 아침에 앉아가지고 오늘 뭐였지? 없는데? 그럼 영어나 해볼까? 할 때 영어 없네? 그럼 비문학이나 해볼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긴장, 준비, 텐션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비문학에 대한 이해는 이 준비가, 긴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문제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인식.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기는 읽을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4개 중에 하나 찾으려고 읽는 거야. 이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어디다 비유를 면 좋을까? 그 영화 보러 갔는데 마블 영화나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는 별거 없는데 조금 좀 어려운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 봤을 때 갔는데 자꾸 한 3분의 1쯤 지나가는데 계속 못 알아듣는 말 계속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저 장면들이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게 막 아깝고 막 이럴 때 그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영화를 2번 보면 그런 것들이 이해돼. 그래서 내가 예습해오라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없기 위해서는 긴장해서 극장에서 처음부터 긴장 바짝 하고 한 장만 한 장 놓치지 않아야 되겠지. 왜? 비싼 돈 들였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비문학도.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어쩌다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번의 근거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쭉 읽어야 되지 읽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아요. 특히나 이번에 2024년 지방직 시험까지는 조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시험이 쉬우니까. 애들이 보통 학생들 물어보면은 20문제 다 푸는데 20분 아니고 한 15분 안에 다 풀었다 하더라고. 이번에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물시험이지 물시험. 하지만 이번에 예시 문제 보셨죠? 2025년 시험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비문학 한 2지문 정도 다시 돌아가는 일이 2번 발생하면은 100% 마지막까지 시간 조절 못 할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돼요. 문제에 맞게 끝내야 돼요. 문제에 맞게. 그러니 나 극장 왔어. 재밌게 볼 거야. 재밌게 볼 거야. 공포영화를 보러 왔어. 그럼 뭐야? 공포영화 보러 왔어. 어디가 무섭지? 어디가 무섭지?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치? 생각하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영화를 2번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 문제 인식했죠? 이렇게. 물론 이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이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그 순서 맞추기 문제 이런 것들은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고 봐야 돼요. 얘는 굳이 그러진 않아도 돼요. 자,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빈칸 들어갈 거 찾을 거예요.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 데서 잠깐 끊으면은 우리 이렇게 비문학 독서 지문을 거기다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아까 발췌독이니 정독이니 속독이니 좀 알아두자고 했었죠.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특정 단어의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며 어려운 단어에 고정이 나타나고 당연히 어려우니까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건너뛸 때는 도약이 나타난다. 독서할 때 고정, 이동, 도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어려운 게 나타나면 고정돼서 더 보고 그 다음에 고정이 끝나고 다음 고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당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는 도약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정보 3개. 고정이 관찰될 때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정과 도약, 이동의 특징을 설명했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읽기 능력 하위 집단과 못 읽는 애들 우리네 우리
읽기 능력 평균 집단과 좀 잘하네. 읽기 특성을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하위 집단 A가 못하는 집단, B 집단은 잘하는 집단.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고요. 독서의 고정, 이동, 도약, 그리고 하위 집단, 높은 집단, 실험까지가 중심 내용이죠.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칸에다가 무엇이 들어갈지를 생각해서 갈 거야. 항상 이 긴장해서 잊으면 안 돼. A 집단, 못하는 집단은 B 집단, 잘하는 집단에 비해 약 2배 많은 수치를 보인다. 뭐 고정 빈도에서. 있는 것만 놓고 보면은 못 읽는 애들이 더 많은 부분에서 고정하는 거야. 조금 한 번 더 이해한다면은 못 읽는 애들은 모르는 말이 많은 거야.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시간 자체는 뭐야? B 집단이 더 많은 고정 시간을 보였어. 이상하네? A가 더 못 읽는데 A는 고정 시간이 더 적어. 이상하네?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 잘하는 집단은 A 집단, 못하는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잘 읽으니까.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이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떨어져요.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서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A 집단이네. A 집단.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을 뭐가 하는 거야? 난해하다고, 그러니까 A 집단이라고 얘기해 줄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A 집단.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 얘네들은 뭐야? 고정은 해. 고정하는 시간이 많아. 왜? 어려운 단어가 많으니까. 어려운 말이 많으니까. 하지만은 시간은 줄었어. 왜? 어려운 건 많으면서도 고민을 안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난해하다는 뭐야? A 집단, 못하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죠. 선택지 4개 중에서 어디 가요? 1번 너무 고마워요. 어려운 건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은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1번이고 뭐 나머지는 오답풀이 할 수 있지만 얘는 정답 정도 선에서 멈출게요.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냥 풀어서 읽어 내려갔지만 반드시 얘기하는 거 긴장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거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아요.